있는데 그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 폴 모든 학생을 위한 컴퓨터 과학 교육을 위해서 의회에 40억 불, 우리 돈으로 4조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부러운 상황인데요. 저 동영상에 크게 두 가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뉴 베이직이 그 컴퓨터 과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뉴 베이직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기존의 읽기, 쓰기, 세마기, 3R과 더불어 새롭게 뉴 베이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잘게 쪼개고 그 쪼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 일상의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컴퓨테이셔널 띵킹, 정보학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프로그램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창의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도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융합 도전 정신을 길러주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건전하게 소통 협력하는 건전한 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한데요. 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가 되고 학교 교육도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창의력 교육으로 유저 교육이 아닌 메이커 교육으로 그리고 사회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메이커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을 보시면요. 지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사이언스 폴 계획을 발표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기초교육인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체육과 더불어서 5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배우는 5개 필수 과목 중 하나로 컴퓨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중고등학교 전부 교과과정에 정보기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또 여기 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수많은 이제 IT 분야에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입니다. 지난 2014년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리고 작년에 교육부 미래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작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자면요. 우선 지난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그리고 교육부 연구학교를 통해서 일단 필수화 준비를 착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필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2015년에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인 대덕 마이스터고를 개교를 했고, 올해 이제 대구 소프트웨어고가 개교를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광주에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개교를 해서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단순히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한국 MS 같은 기업들과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류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영국과 교류를 해서 한영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영국,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들과 교류를 해서 올해 10월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을 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장원 연구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요. 그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 6학년 대상으로 실과 수업 시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을 통해서 34시간 이상 필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기존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이었던 정보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을 일단 기본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비전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고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심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특화형 인재 양성을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2020년 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필수화가 완성이 돼서 9,000개 이상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20만 명의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들, 정보 영재가 2015년에 약 3,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2020년까지 1만 명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도 2020년까지 세계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주요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를 발굴 지원하고, 세 번째로 친소프트웨어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 과제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탄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우수 교육 모델 발굴 확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통해서 우수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향후 이제 필수 교육을 실시할 다른 학교들에 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연구 선도학교를 올해 900개 운영하고, 아직 이 내년도는 우선 목표는 2,000개인데 시도교육청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는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필수교육 기반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요. 우선 필수교육이 시작되는 2019년 전까지 2016년 18년 동안 숫자가 지금 빠져 있는데, 초등학교 교원 6만 명 대상으로 일단 기초연수를 실시하고, 그리고 중학교 정보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6,000명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해서 한 학교당 1명 이상의 핵심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교대의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올해는 일단은 해커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에디톤이라는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원 연수 계획 중에 올해의 계획을 보시면요. 우선 초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4,200명을 교육을 하고, 또 이제 미래부에서 창의재단을 통해서 집합연수로 심화연수 2,100명, 그리고 원격연수로 15,0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정보선생님들을 대상으로는요. 시도교육청과 미래부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일반 연수와 심화연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원 양성연수 200명, 그리고 전문연수 150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개발되기 전에 다양한 교재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수인재 발굴 지원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기초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중점학교 또는 이제 고교대학 연계 심화 과정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나 과기 특성화대학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고요.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 진학을 해서 산업 맞춤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인재 양성 경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에서 그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이제 전체 3,204개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우선 올해 목표는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체험처 같은 교육을 통해서 1,000개 전체 중학교 30%에 해당하는 1,000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목표고요. 2020년까지는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 조기 발굴을 위해서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 학급을 전국적으로 30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부 영재고에서 컴퓨팅 사고력 기반 R&D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7년까지 3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8개 학교를 뽑았고 올해 6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총 14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목표는 2019년까지 2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4개 학교는 가천대, 고려대, 경북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이고요. 중심대학교의 미션은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비전공 학생들에게도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소프트웨어 가치를 전 분야에 확산하고 그리고 초중등 교육까지도 이제 중심대학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대학을 바탕으로 대학별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 중심대학들에서 한 약 380명 정도 소프트웨어 특기자들을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 확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제 EBS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방과후학교,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리고 미래부와 함께 이제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라고 경신대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SK텔레콤에서는 이제 코딩용 로봇 알버트를 제작해서 이제 학교들한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MS에서는 코디라는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래부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라고 학부모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과 함께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문제 푸는 경진대회에서 탈피를 해서요. 주제를 주어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놀이터라는 시범 사업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주말에 찾아가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했던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주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코딩 파티를 운영을 하고요. 엔트리와 이제 MS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주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우선 10월 24, 25일에는 코엑스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영국 BCS 그리고 미국 시스타에서 초청을 해서 선도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첫날에는 이제 토머스 프레이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제 유명한 해외 인사를 초청해서 기조 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킨텍스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 선도학교 중에 참여하고 싶은 학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과정을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삼성, MS 같은 기업들이 교실을 열어서 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지원 체계 구축인데요. 우선 그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 학계가 모이는 그 교육위원회를 양부처 차관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그때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창의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의재단과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선도교육청, 선도학교, 연구학교, 자유학기, 그리고 영재교육 같은 거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협력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교류를 통해서 보다 좋은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교원 연수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은 올해 1월에는 작년에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수 선생님들을 10분 모시고 영국을 갔었고요. 내년에는 미국으로 가서 이제 현장 체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들을 개도국들과도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이제 그 개도국 교육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일주일간 연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공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로는 지금 미래부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의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과 그리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행사들을 요 소프트웨어 준비사의 포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참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